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한 뒤 대형 호텔로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카지노 대형화를 금지하는 조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 짚어봅니다. 그리고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의 하나로 공론조사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의장이 공론조사를 요구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지금까지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공론조사가 제2공항의 해법이 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 패널로 이상봉 제주도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복합 리조트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제주도는 카지노 부작용에 대한 통제 장치 없이 대형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얼마 전 제주도 의회에서 카지노 대형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상봉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장 건물이 없어지거나 재건축할 때 또 대대적으로 수선할 때만 카지노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가운데 6곳이 외국인 소유여서 수익이 증대돼도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어 적절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는 그 도박장만 내주고 카지노 수익은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카지노 업계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카지노가 컨벤션과 쇼핑, 엔터테인먼트와 연계한 복합 리조트로 육성돼야 할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 글로벌을 지향하는 발전적인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조례 개정을 두고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이상봉 의원은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조례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선 제주 지역 카지노 역시 대형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신화역사공원에 랜딩 카지노가 문을 열면서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특히 사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여서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드림타워 건물이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카지노 대형화, 드림타워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카지노 대형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이었죠. 람정이 하얏트 호텔에 있던 카지노를 인수를 해서 신화월 역사공원의 그 7배, 그 당시 하얏트 호텔에서는 250평 정도의 규모였습니다만은 그 람정이 신화월드로 옮기면서 7배 정도의 규모로 확장 이전해서 이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나 반대 여론들은 이 무분별한 그 결정 아니냐, 도의 입장이. 왜냐하면 결국은 법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오히려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장을 해줄 경우에는 대형화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사실 이제 남아있는 게 그 신제주 노영 로타리 한복판에 드림타워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만한 규모 면적의 대형 카지노가 이제 들어가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제 결국은 그 카지노가 도박 사행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복합 리조트를 하고 관광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결국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이전 자체가 불허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장을 인수하고 또 확장하고 그리고 나서 카지노를 대형화하겠다는 그 소위 그 아까 말씀처럼 이제 꼼수로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난해 이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였는데요. 그때는 이 카지노 대형화, 랜딩 카지노 같은 경우에 안 막은 겁니까? 못 막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이죠. 사실상 도정의 정책이 처음 준비되지 않으면 사업자들도
지역 고용이라든가 지역 환원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지가 들어간 과다 비용, 복합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김동욱 의원님 계셨을 때 이 변경 허가에 대한 2배 면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법적인 해석 문제 때문에 법제처로 올려보냈고 그 사이에 사업자들이 요구대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 비판의 자유를 수 없죠. 결과적으로는 물꼬를 그 당시에 텄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사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살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규 허가에 대한만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2요구 방침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사의 권한을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고민하지 못했던 그런 복잡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도지사의 재정권을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했던 것이다라고 비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뭐 처음 됐을 때, 두 번째 됐을 때도 이 카지노 문제에 관련해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굉장히 여러 차례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에 막 걸맞는 행정적 행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행정적인 문제들은 그런 어떤 도민들의 기대를 뭐 저버리는데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해 그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 뭐 꼭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법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이고 이제 이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이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조금 그 규제라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그게 이제 통과가 되어버려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초 제주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카지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제주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전 후 대형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대형화 반대가 63.3%, 찬성 29.8%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민들은 이 카지노 대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데요. 반대하는 이유 어떤 걸로 추정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카지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형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카지노 업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해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합리적인 통제가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뒤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업계, 뭐 카지노 업계 특성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두 가지가 모두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카지노 산업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요소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묵인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기하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도민들의 우려가 저런 조사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단순히 좀 뭐 피상적으로 어떤 선악 이런 입장에서 좀 추상적으로 반대하는 측면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이게?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자본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언론에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에 대한 거부 반응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작용을 했고 이것이 이번 MBC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내용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께 더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제주가 관광진흥기능 기금을 받고 있거든요. 한 10% 정도 해서 올해는 400억이 넘는 돈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와는 달리 외국인 전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유해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제주의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다뤄지지 않고 이제 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있던 거를 더 크게 한다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막연한 그 반대라고 이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형화 반대가 60% 이상의 수치가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이 대형화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경쟁을 부추기고 또 이제 이 거대 사업화되는 신호탄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이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청정 제주에서 이게 사실은 도박의 이미지, 도박의 섬이란 이미지가 덧칠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처럼 강 변호사 말씀처럼 지역 경제에 그 도움이 되는 관광진흥기금을 받습니다. 40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카지노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회생되거나 아니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 좋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영이 투명하고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고 있는 400억이 제대로 내고 있는 건지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이 여러 가지 충의를 살펴봐야겠는데 첫 번째는 복합리조트. 좀 입만 열면 관광업계에서는 복합리조트가 세계적 추세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도박산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박은 도박일 뿐이죠. 산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냐.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지금의 세계적인 어떤 관광 트렌드를 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층위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도박 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느냐. 그 연관 관계도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카지노 대형화가 과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일반 카지노들이 있다가 복합 리조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넘어선 그 대규모 나름 도박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에서만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합 리조트가 들어왔다는 것은 복합 리조트는 카지노 수익 이외에 일반 관광객들에게 받는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 이제 복합 리조트의 형식으로 뭐 딱 맞는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형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대규모 이렇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건물이 지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도민들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정확히 짚고 그러니까 지금 넘어야 현재 된다고 도박 산업을 생각합니다. 육성해서 저희 도민들이 이익을 받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마카오하고 거는 제주하고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요. 복합 리조트는 복합 리조트 안에 카지노가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지. 마카오는 이러니까 제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불합리한 거고요. 이상봉은 방향이 다른 거네요. 여쭤보죠. 제가 아까 이 변경 이전됐던 랜딩 카지노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복합 리조트에 대한 환상을만 얘기했고 관광진흥기금에 10%를 낸다. 다 좋습니다. 그럼 과연 랜딩 카지노 현실은 어떤가? 예, 지난해 상반기까지 오픈해가지고 3,800억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중국공안에 체포된 이후에는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매출액을 올립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쉬운 말로 그 매출액이 올라가기까지는 VIP 카지노 이 도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 리조트 하면은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개의 앞으로 이제 정켓자본들이 뭐 TV 보면은 정켓자본인 광동회가 임원진으로 들어가고 있다. 벌써부터 1년 전에 허가해줬던 부분들에 대해 사람들까지 임원들까지 교체되는 현실. 그런데 아까 좋은 말씀은 통제장치, 그 자본에 대한 투명성 이런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대형화 좋습니다. 뭐 필요성 8개 카지노가 건전하게 발전. 그러려면 통제장치인 카지노세 세율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양도양수 허가제라든가 허가 갱신제라든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속에서의 이 사업자들의 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을 땐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암울하고 또 대형화 또한 여론조사에 나왔던 거는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민들은 카지노 문제가 원래 했던 부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내국인 카지노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카지노 현실도 봤고
또 그리고 카지노 현실 보면서 이 난개발의 광풍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가치가 청정 자연 환경이라 하면 그 가치로 갈 것인지, 그리고 선제도 개선 후에 8개의 카지노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건지, 제주도의 중심을 카지노 방향성을 잡았을 때 도민들이 어떤 거에 대한 찬반을 가를 수 있지, 그대로 이제 대형화 사업적 의도대로 간다면 제주도에 가치 있는 이 청정 자연 환경은 뒤로 가고, 흔히 말하는 도박이 섬 이런 게 언제 닥쳐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의원님께서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정자연, 이 제주 청정자연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아까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 것과 카지노가 대형화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지노가 기존에 있던 면적보다 2배, 3배 늘어난다고 해서 청정자연을 어떤 뭐 대규모로 훼손을 한다거나 지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신화월드 같은 속에서도 모든 곶자월이든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JC를 통한 아니면 외국 자본에게 넘겨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화는 없는 도박만 있는 카지노만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듯이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면서는 도민의 이익에 기반한 카지노의 목적은 세수 확보입니다. 일본이 그렇고 싱가포르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속에서 복합 리조트라는 포장한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김동연 있다는 박사께 것이죠. 잠깐 여쭙죠. 강원랜들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 제주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일단 내국인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해마다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제주도에 네. 납부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그 조정한다든지 해서 매출액에 따라서 그 지역에 환원하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유지하면 이것도 찬성하는 그 도민들의 어느 정도 그런 그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카지노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자본은 규제를 싫어합니다. 이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자본에 어떤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치기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카지노 산업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규제가 허술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통제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10%의 관광진흥기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명목적인 효과를 얻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 그 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도박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나와주신 이상봉 의원께서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카지노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위해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취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 카지노 성격은 면세점과 같이 영업 장소에 대한 특별히 허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 사업자와 구별되듯이. 그런 속에서 지금 이 8개 카지노가 확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에 대해서 어떤 통제 장치가 없거든요. 뭐 6단계 제도 개선이다, 관광진흥법이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고, 그럼 과연 지역에 있는 도연으로서 카지노 산업들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도민의 우려가 깔린 부분들을 해소할 것인가, 제도 마련되기 전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속에서 영업 소재지 변경들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인 겁니다. 그런 속에서 도정이 법제처로 문제 제기했을 때 원천하는 것은 너무 과잉금지다.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법제처 의견들이 대수선, 재건축, 멸실 이러한 경우들은 허락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그런 속에서 이 조례들을 발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4월 24일 날 우리 토론을 했을 때 카지노 업계에서 많은 얘기한 것들이,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과대한 임대료를 인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상가 임대차 부업 10년이 끝난 이후에 계약갱신이 만료돼가지고 해지된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불가항력적으로 봐가지고 조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겠다라는 거, 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도의회 속에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합법적인 틀에서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속에서 대형화의 부작용들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신규 허가받은 대형 카지노 이외에는 사실상 카지노 대형화는 금지되는 건데요. 이게 혹시 법적인 그 문제는 없는지, 과연 이 적절한 내용인지 분분합니다, 의견이. 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수선, 재건축, 멸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카지노가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이전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넣어 놓으신 건데, 그거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사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카지노 업자 입장에서는 카지노 업자가 아니라 뭐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도 이사 갈 때 이제 세무서에다가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뭐 이사 가기 전에 그런 건물이 다 부셔졌을 때만 이사 갈 수 있게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요. 카지노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겠다는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저는 당연히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광의법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목적은 뭐 카지노의 이제 전체적인 조절을 위한 부분이다. 뭐 정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침해의 최소성이라든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조례에다가 이러한 제한을 넣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 자체에다 이 내용을 넣는 것은 위임위법 한계에도 저는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서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으로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통해서 카지노를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일종의 꼼수 이전을 막겠다라고 한 취지잖아요. 아마 그런 취지, 법적인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하는 거 충분히 설득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법조처에서 크게 제동을 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 뭐 임대차 보호법 말씀하셨는데, 카지노업은 상가랑 다르죠. 그러니까 카지노가 들어선 이 임대사업자가 뭐 내쫓을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카지노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인 상가와 카지노를 비교해서 이 말씀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감안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례가 공개되자마자 사업자 측에서는 사실 과도한 규제다라고 주장들을 하는데요. 그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 현행, 아까 우리 이상봉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카지노를 산업으로 봤을 때, 산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법 감정이든 국민적 정서든 이게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복합 리조트 안에 카지노가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우리가 마카오나 싱가포르나 라스베가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면허도 싱가포르는 3년에 한 번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사실은 네바다 주법에 의해서, 도박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소득의 24%를 그 세수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제한적이고, 이 카지노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상 사실 내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외부적 통제와 관리가 불가피한데, 외국의 복합 리조트에 카지노가 들어갔던 것을 보면 대부분 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투명한 규제 장치를 먼저 만들 것이냐, 통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주 측에서는 먼저 요구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이제 치부해버리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 약간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으로 어쨌거나 위임받아 왔습니다. 예, 도에서 다 이 카지노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부분들까지 다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변경허가든 아니면 면적에 관한 부분들이든. 그리고 이 2006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 보면 헌법재판소는 카지노업 진입 제한을 가하는 공고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카지노는 허가 특성상 어떠한 부분 제한하는 부분들도 질서 유지라든 공공의 안녕 목적으로서 모든 걸 제한을 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허가를 받아가지고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 소재지 변경을 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 판결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아까 같이 사업자를 요구했던 과다한 임대료라든가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조례 내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제주도 특별법에 갖고 있는 제주도의 권한들을 행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 관련 업계 입장에서 보면 카지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이런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제주 지역 그 현실에서 보면 그 사업장들이 다 그 규모가 영세합니다. 오히려 규제보다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관련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 4월 2일 날 인천 영종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그 국가전략관광회의라는 게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지금 한반도 문제도 있고 사드 여파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관광 수익 자체가 막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복합 리조트 관련돼서는 바로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그 복합 리조트 3군데를 이제 오픈한다고 해요. 뭐 비공식적인 보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외화 유출 자체의 가능성도 분명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카지노 산업 자체가 특히 카지노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 리조트 산업 자체가 그 세계적 추세나 흐름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나왔던 것은 그 영종도라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카지노를 넣은 복합 리조트를 하자는 얘기였거든요. 우리 라스베가스 사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마카오 섬이고요. 근데 이제 이 소위 얘기해서 그런 지리적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삶의 정리를 시키기 위한 세수 확보의 차원에서 이게 진행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측의 입장을 두둔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건 결국 자체는 우리 제주도 자체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의 그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나 공론화가 사실은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그 도민 사회의 어떤 그 합의가 필요한 부분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주 지역에서 그 카지노 대형화의 어떤 전제 조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이게 경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런 걸 두 가지를 통해서 카지노의 수익이 지금 있는 현행 카지노의 수익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어떤 이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지, 만약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도박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아까 잠깐 제가 마카오 말씀드렸었는데, 마카오가 2013년에 그 카지노로 인한 매출이 한 51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지금 2019년 예산이 5조 3천억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만들겠다고 특별법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도내에 8개의 카지노가 있는 것이죠.
한 개는 이미 대형화되었지만 나머지 7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국제자유도시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도민적인 합의와 공감대, 그리고 뭐 특별법에 대해서도 계속 개정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소장님. 예, 뭐 대형화를 통해서 이제 그 카지노의 복합 리조트 계획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필요한 규제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제도적 법적 틀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카지노 산업 자체가 고용도 창출하고 외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것이라고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폭넓게 국민적 인식, 도민적 인식을 확산시켜내는 작업들을 같이 좀 병행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 싱가포르들 그 정책 결정을 하기까지는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수 확대를 위한 카지노세를 30%에서 60% 아주 고율의 세금을 먹이고 있고, 그런 속에서 그 사업들을 해나가는 속에서 찬반이 있지만 정책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나가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빼버리고 세계적인 추세다 뭐다 알맹이 없는 제주도의 현실에 갖다 놓으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를 말려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시스템을 먼저 갖다 놓고 대형화 논의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도 늦지 않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제2공항 관련 관심사 공론화가 제일 문제인데요. 지난 2월 26일 제주 제2공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정협의를 통해 5개 내용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토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서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공론조사 방식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적절한지 안 한지, 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제주도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험하거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공론조사라고 하는 건 김태석 의장도 밝혔지만 도민의 자기결정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론조사가 갖고 있는 효용성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 지금 제2공항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라는 갈등만 부각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더 많은 민주주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론조사가 그 안에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부분 같이 여쭤보죠. 2월 달에 합의는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도민 의견 수렴하면 그 내용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어느 누구도 도민 의견 수렴하는 데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이제 방을 못 달듯이. 이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해명자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보도자료가. 예컨대 이제 당정협의 과정에서 공론조사를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 해명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공론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론조사를 왜 하자고 하는 거냐 이거죠. 예컨대 이제 지금까지 이런 갈등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도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라는 취지에서의 공론조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정협의 과정 내에서 그 합의됐던 사안이라고 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러니까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게 당정협의의 그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 근데 그러면 원지사께서는 도정 입장에서는 지금 6월 12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 전에 2번의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본계획 안에 담을 수 있는 지역의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또 반영시키기 위한 의견 수렴의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서로의 의견 수렴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동상이몽하는 것 같이.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놓고 보면 결국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사실 책임 떠넘기기고 또 어찌 보면 말 바꾸기고 그래서 종래에는 이게 밀어붙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도민적 의구심을 강하게 키우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원천적인 책임은 원희룡 지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 연일 그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제2공항에 관련된 필요성을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세요. 뭐 그게 소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찬성의 입장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생각을 하자, 질문을 던지자는 겁니다. 가장 이 제2공항 문제가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국토부가 2015년 11월에 결정 이후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결정됐는데 그럼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 라고 묻고 있잖아요. 최근 신문의 여론조사에 봐도 과거 여론과 제2공항 관련된 여론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지려면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일단 안 멈췄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때 가자는 거죠.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공론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공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토론하지 않겠다. 남의 얘기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거든요.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찬성 반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 좀 하자고요. 찬성하는 주민들만 모아놓고 의견 듣지 말고 반대하는 주민들만 모아놓고 의견 듣지 말고 제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오래 걸리면 또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만한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책 사업인데 정부 여당 빼놓고 제주도지사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에서는 뭐 공청회든 설명회든 간에 이제 2, 3차례 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에서는 이 정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제주도에서 어떤 의견 주면 우리가 한번 반영해 볼게. 그렇다고 좀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그 의견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지금 그거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사께서도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개인 유튜브에서 찬성적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공청회 뭐 설명회든 뭐든 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개인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의 수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개인 방송에서 좀 일관되게 한쪽의 편을 들면서 방송을 하시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말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래 뭐냐 국책 사업이니까 국토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면 맞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잖아요. 국책 사업이니까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길 바란다.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실시되는 지리적 공간은 우리한테 있어요. 저희 도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과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공과 실패는 다 저희 도민들 감내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제2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죠. 제2도민들을 대표하는 제2도지사라고 한다면 국토부를 상대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정보를 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느냐 따져 물어야 됩니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해놓고 기지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자민당 출신의 도지사가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 통해서 원희룡 지사의 책임이 없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의 책임도 물론 굉장히 크고 물론 국토부 책임도 크죠. 근데 이걸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토부 모두에게 모든 것이 국토부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대의기관 이상봉 의원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수기민주주의를 이제 발휘하면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녹지 국제병원을 이제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해상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들은 조례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뭐 국책 사업이든 교통부에서 쓰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주겠다는 말은 어쨌거나 아까 당정 협의 사항에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을 할 경우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라고 그런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도지사의 의지죠. 공론조사를 해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현안 결과에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 결과에 대해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아까 좋은 말씀은 더 많은 민주주의 훈련
그 속에서 도민 사회의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마련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도 안 하겠다, 국토교통 안 하겠다. 그러면 갈등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첨예한 현안이기 때문에 도백의 수장으로서 도지사가 나서서 하기를 이런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대의 기간 계시니까 2월 달에 이 당정 그 합의된 내용인데요. 2달이 지났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 어느 누구도 안 나누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는 뭐 의회도 같은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가 도지사의 책임을 하는 것 어쩌거나 정책 결정과 합의 내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도정 질문에서도 고은실 위원님이라든가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갈등 계속적인 가능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공론조사가 최상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공론조사 형식을 띄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 보자. 국토교통부 그리고 당도 그랬고 그리고 반대대책에 대해서도 이젠 마지막 공론조사라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를 결정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정이 결심을 해야만 이 부분들은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얼마 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공론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원지사는 현재까지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 MBC에서도 공론조사와 관련해 도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도의원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19명, 반대한다 15명, 유보 6명, 무응답이 3명이었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응답자 40명의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를 거부할 경우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9명, 반대한다 20명, 유보 11명, 무응답이 3명이었습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응답자의 절반이었지만 유보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김태석 의장의 공론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았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다음 달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을 목표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2공항 공론조사의 필요성, 찬반 의견도 좋고요. 공론조사 이외에 더 바람직한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법으로 제시해 주셔도. 그러니까 이게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김영목 소장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에 의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공론조사일 것이다. 그게 도민들의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를 얻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라는 방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죠. 그게 좀 더 생산적인 논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강 변호사께서는 공론조사 굳이 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제2공항 성산에 들어온다면 첫 삽 뜨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더 확인을 하려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만 공론조사의 주체가 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론조사 자체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정말 제대로 돼서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공론조사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국토부가 이렇게 밝힐 때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의혹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저는 이제 국토부의 그 주장의 근거 자체를 알 수가 이제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공론조사 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분명히 있고
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쭤본다고 하면 결국은 공론조사 결과 자체가 이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튈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사실 찬반이 비등비등하다고 보여졌을 때 만약에 공론조사를 결과가 지난번 영리병원처럼 영리병원을 하지 말자 했던 것처럼 그게 결과가 났을 때 이 공항 추진에 대한 사업 추진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론조사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높아심을 갖고서 있는 위정자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떠한 형태든 제주도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든 인구수는 1%의 제주도지만 지금 경남북에서 김해광 확장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 각 도지사들이 국토부의 입장이 정해지더라도 그거는 반대다라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면서 철저하게 도민 이익에 기반한 이해들을 먹고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갈등 문제들도 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가고자 했을 때 공론조사의 선례들, 고리 원자력 오륙호기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미약하지만 어쨌거나 첫 단축기였던 녹지국조변 공론조사 그 속에서 나름대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사의 여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대 대책이라든가 그런 속에서의 공론조사를 요구했다면 지사가 당정 협의 속에서 나왔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친 내용들을 모은 내용들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해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펴면서 갈등에 종식을 하고 제공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그런 걸 통해서 나오지 않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전문성의 장막 뒤에 숨어서 이 사업을 제공을 밀어붙이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국토부가 그런 태도를 나온다고 한다면 제주도민들을 대표하는 원희룡 도지사가 국토부에게 제주도민들 의견들 얘기해야 되죠. 공론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다. 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국토부에 이러이런 지역 정서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건 결국은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좀 소홀히 하고 있다,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도의원 43명에 대한 그 설문조사 결과 의외로 그래도 명색이 대의기관이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공론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면 제주도의회 그 소속된 도의원들 공론조사에 대한 그 기대에 한창 못 미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판을 달게 받겠고요. 그런데 도의원이든 어떤 시민단체 구성원이든 사실상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당위성만을 들으면 저희들도 도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예전에 관광객이 줄고 많이 하고자 했을 땐 제2공항 찬성론자였거든요. 그런데 인구수가 늘고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국내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기반시설 포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으면서 과연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한가? 그럼 좋다. 2개의 공항을 필요하다 치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 대책위의 검토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은 공론조사든 아니면 국토부가 그런 걸 강하려면 원하고 있는 정보들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 기본계획 수립이 설사 될지라도 그 내용을 검토했을 때 되는 것이지 2개월만 넘어가면 나중에 계속 국토부 입장에서는 달리자라고 하는 생각인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도의회도 비판받지만 내용은 알고 공론조사를 하더라도 또 공론조사의 내용 속에 아까 같이 프랑스 보고서 현공항 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한테 설명들도 듣고 그런 속에서 그 내용들을 도민사에 알리고 또 도민 속에서도 아까 같이 공론조사 한다면 수기민주의 형태를 밟아가지고 찬성적 입장, 반대측 입장 충분히 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한다면 어떤 결정이라도 도민사회에서는 좀 정책 수용성 면에서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혹시 원지사가 이 제2공항 공론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이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어떤 트라우마는
혹시 아닌지 했어요. 뭐 그럴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한 번의 그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도든 도의회든 도민사회에 비춰지는 시각 속에서는 이 결국은 뭐 하는 것이냐 이거죠. 예? 민주당 국회 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가 기본적으로 또 그것도 의장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된 통일된 어떤 입장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럼 반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정치가 이제 도의회든 도지사든 이게 사실은 정치의 영역 내에서 원만하게 도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합의 정치의 실종?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생각들을 좀 반영한 행보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